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지만 제 머리도 빙빙 돌게 만든답니다. 저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생활비를 내기 전에 월급은 받는 대로 다 써버렸죠. 하지만 스웨덴에서 몇 년째 살면서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배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재정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스웨덴의 개인 소득세는 거의 60%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은 월급의 절반 정도는 집세로 나갑니다. 선택에 의한 것이든 이런 상황 때문이든 스웨덴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번. 저축은 국가적 미덕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개념을 뜻하는 라곰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충분한 혹은 적당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은 은행 계좌에 돈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죠. 3번. 아무리 작은 구매라도 모두 계획하세요. 앉아서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여행 경비와 같은 큰 씀씀이 외에도 파티를 열거나 친척들을 방문할 때 드는 예산까지 계획합니다. 충동 구매란 있을 수 없죠. 4번. 남의 돈을 존중하세요. 누군가에게 수입과 소비 습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집니다. 재정 상황은 대화든지 근로든지 간에 서로 잘 공유하지 않는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사느라고 월급을 전부 써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스웨덴은 여러분에게 맞는 나라가 아닙니다. 5번. 어린 나이에 돈 관리를 배웁니다. 스웨덴에서 보고 놀란 것 중 하나는 학교에 가정 수업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추를 꿰매고 쿠키를 굽는 걸 배우는 가정 수업이 아니라 가계 예산을 짜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얼마의 돈이 식료품, 청구서, 저금에 쓰이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6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겨울 동안 스톡홀름의 태양은 오후 3시쯤에 지는데 집을 밝게 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아파트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양초와 에너지 절약 전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번. 무료로 운동하세요. 스칸디네비아에서의 짧은 낮 시간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출을 더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야외에서 하이킹, 달리기, 자전거 타기, 요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무료로 일광욕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왜 체육관 회원비를 내나요? 8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세요. 이런 물건들은 기부를 하거나 팔거나 재활용할 수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쓸모없는 물건을 발코니에 보관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아예 사지 않을 겁니다. 이 규칙은 심지어 나이 든 세대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스웨덴 노인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9번. 중고 구입도 좋아요. 만일 물건을 팔기로 결정한다면 구매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쓸모없는 고물이 아니라면요. 스웨덴 사람들은 스마트폰, 자동차, 기기를 구입할 때 최신 모델인지 여부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신이면 비싸게 마련이죠. 일단 물건을 구매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10번. 연말연시에 과소비하지 마세요. 즉,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로 진짜 나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짜 플라스틱 트리도 사지 마세요. 나무 크기 때문에 장식품도 많이 사야 하고 낭비일 뿐입니다. 전통적인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스웨덴식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늑하고 아름답습니다. 재밌는 프로젝트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11번. 제철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세일 때 사세요. 몇 달만 기다리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할 텐데 2~3배 더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겠죠? 스웨덴 사람들은 가을에는 수영복을, 봄에는 겨울 코트를 구입합니다. 큰 세일이 있을 때요. 12번. 절약, 재사용, 재활용합니다. 식료품점에서 청량음료를 사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빈 병이나 캔을 가져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상자도 다시 가져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길거리에 간 돌멩이들도 봄이면 수거돼서 세척된 후 다음 겨울에 다시 사용합니다. 13번. 빚지지 마세요. 스웨덴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말이 되네요. 14번. 투자하세요. 없는 돈을 빌리는 대신 스웨덴식 철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특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선 아이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주식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15번. 말년에 부동산을 구입하세요. 젊은 사람은 자동차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은행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첫 번째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돈을 모은 경우에만 여러분을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스웨덴에서 아파트나 자동차를 산다는 건 그럴 만한 여유가 확실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16번. 항상 앞을 내다보세요. 스웨덴 사람들은 약 3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녀들이 노후에 자신을 부양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퇴를 위해 라곰 스타일로 적당히 연금 정도의 금액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17번. 은퇴 후에 실컷 쓰세요. 이제 평생 동안 한 푼씩 아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해온 덕분에 많은 스웨덴 퇴직자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멋진 물건을 사고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 즐거움을 맛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재정 관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스웨덴 사람들 덕분이죠. 여러분이 큰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 개인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량으로 구매하세요. 예를 들어 12개 들어있는 비누는 개별로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가게에 자주 가고 돈을 더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누가 떨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외식하세요. 친구들과 모이거나 어머니 생신에 멋진 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은 유혹을 피하세요.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 먹기엔 너무 피곤하고 귀찮다는 건 이해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일주일치 요리를 해두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줄 거예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큰 솥에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국이나 카레를 만들어 두세요. 밥도 미리 해서 얼려두세요.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요리도 대량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세요. 그러면 자주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신발이 너무 빨리 해지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주의하게 신발을 구겨 신고 다니곤 했거든요. 이젠 신발끈을 풀고 조심해서 벗어놓는데 그렇게 하니 신발이 훨씬 더 오래 간답니다. 자기 전에 난방이나 에어컨을 끄세요. 추운 밤을 위해 따뜻한 담요를 준비하고 너무 더울 땐 창문을 여세요. 비싼 전기요금보단 훨씬 나아요. 어차피 자는 동안엔 잘 모를 거예요.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세요. 전에는 수도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생수를 사지 마세요. 집에 물이 얼마든지 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재사용 가능한 물병에 물을 담아가세요.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가 꺼려진다면 물을 끓이거나 좋은 필터를 구입하세요. 비싸더라도 현명한 투자가 될 거예요. 비행기표는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하세요. 미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몇 달 전에 미리 표를 사세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출발 날짜가 가까울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끊임없이 버리는 음식은 사지 마세요. 저는 상한 피망을 도대체 몇 번이나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만큼 피망을 좋아하지 않나 봐요. 울퉁불퉁 피망은 먹기 싫어. 빨강 초록 보기에도 질색. 제발 맛없는 피망만은 이제 그만.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